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이건 틀렸고요.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이번 문제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씩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한번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제19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네. 이 등기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든지 열람을 하고 이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어떤 사항들의 권리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만든 게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상식선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마친 때 아니죠. 접수한 때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거는 지문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꼭.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가 바로 접수한 때입니다. 접수한 때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뭐냐?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명칭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만료가 됐다 그러면은 일부 양도로 한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제73조에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한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1항의 전세권 이전,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만료 전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 전세권 다 돌려받을 돈 다 돌려받고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자, 이런 질문이고요. 자, 4번 질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있대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죠. 필요합니다. 말소된 게 회복되면 이 제3자는 피해가 오잖아요.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3자한테. 그럴 때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자, 59조에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 질문.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아니죠.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는 등기 신청서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예, 법정 보겠습니다. 제14조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자, 여기서는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는 절대로 못 옮겨요. 하면은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네, 등기부의 부속서류 옮기지 못합니다. 다만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그 다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신청서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속 서류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여기서는 지금 등기 신청서를 물어봤기 때문에 영장에 압수를 해서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가 되고요.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 후라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네, 맞죠.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해야 된다. 네, 맞고요. 뭐 이런 지문 나오면 땡큐죠, 땡큐. 등기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뭐죠? 이게 등기라고 하는 게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등기라고 하는 거는 제3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3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여기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것들이 뭐 정해져 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게 등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전세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전세금, 뭐 존속기간,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죠. 전세금, 존속기간.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네, 맞습니다. 양도액. 일부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양도액을 기록해야겠죠. 이것도 제3자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양도액을 얼마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양도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일부 양도할 때 양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해하고, 아,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운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 있어요.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이게 좀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아, 이런 식은 이렇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이 된 경우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니죠. 틀린 건 4번이네요. 틀렸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법정 갱신이 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이게 법정 갱신이 됐을 때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지만 만약에 처분을 한다든지 뭐 양도를 하고 거기다 뭐 설정을 한다든지 저당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3자한테도 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기간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처분이 되고 뭐 양도가 되고 저당이 되고 이런 식이 됐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건 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되면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표시한 건물 도면 지금 이거는 A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A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도면을 첨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B 토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적도를 첨부해야겠죠. 그때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전세권의 등기, 전세권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권자 공동 신청하고요. 필수 기재는 전세금 부동산의 일부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범위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기적도나 건물 도면, 토지면은 지적도, 건물이면 건물 도면 첨부해야 되고요. 얼구의 주등기로 실행하고요. 등기사항은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배당금, 약정은 뭐 있을 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설정이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
부분에 표시한 도면의 번호. 자, 등기 사항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만료 전. 자, 요거 잘 알고 계시고요. 단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서로 뭐 채권이 다 뭐 돈 돌려주고 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실행하고요. 이전 시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양도액.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입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 증액, 후순위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재판 등본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부기 등기로 되고요. 없으면 주 등기로 하셔야 되고요. 존속기간 연장하면서 증액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공동 신청하고요. 말소 등기도 똑같죠. 단독 신청, 등기 명의 사망, 법인의 해산, 등기무죄 소재 불명의 때는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이건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요 얘기는 다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법정 갱신되면 대항력 유지하지만 처분, 양도나 담보 제공 시에 존속기간 변경 등기 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면은 등기 선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자, 여기 만료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법적 갱신이 됐다는 얘기죠. 법정 갱신이 됐고요. 존속기간의 변경 없이 라고 하는 거는 따로 변경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변경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전세권 이전 등기는 뭐죠? 양도죠. 양도하는 것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뭐죠? 이게 담보 제공이죠. 담보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위해서 처분을 위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해야 된다.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정 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용의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한다.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한다. 자, 이런 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그냥 주는 지문이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에 임차권 보전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 보전금은 등기 사항이다. 네, 그렇죠. 보전금이 있으면 보전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 대장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토지 대장이 아닙니다. 토지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지적도를 첨부를 해야 돼요. 지적도. 그 토지에서 지적도를 첨부해야지 이 토지에서 어느 부위가 지상권 설정이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토지 대장은 도면이 아니잖아요. 도면이 아니니까 토지 대장만 가지고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지적도로 해서 어느 부위, 네,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어느 부위인지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지적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틀린 건 4번이고요. 임차권 설정 단계를 신청할 때 차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차임은 필수기 때문에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임차권에는 뭐죠? 이 차임이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죠. 건물 도면 지적도. 자, 이 내용은 좀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앞쪽에 보시면 첨부 정보가 있죠. 뭐 첨부해야 된다는 정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도면. 자, 건물 도면은 언제 첨부를 하느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네, 이제 건물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될 건물, 하여튼 해줘야 될 게 여러 개일 때
건물 도면이 필요하죠. 건물 일부에 대한 용의권,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거 등기할 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이런 거 등기하면 건물 도면 첨부해야 된다. 건물의 분할 등기, 구분 등기할 때 첨부. 지적도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 설정 등기할 때 지적도 이렇게 첨부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요. 토지 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정보,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 이 내용도 똑같이 첨부 정보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의 변경,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할 때 토지 대장이나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요거 첨부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용의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등기가 되어야 되죠.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네,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있습니다. 있죠. 해야 되죠.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등본 떼어본 사람은 이 승역지에 이렇게 지역권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두 개 다 이 지역권이 설정되면 두 개 다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두 군데 다 등기를 해야겠죠. 임차권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네, 맞습니다. 뭐 약정이 있는 거 그거 등록 안 했다고 해가지고 무효다. 이거는 아니죠. 네. 차임 시기 뭐 이런 약정들 안 했더라도 유효. 네, 맞고요.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토지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이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증명이 되든지 만료가 되든지 그때 일부 양도,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조금 전 문제에서 보셨죠. 이렇게 지역권의 등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고요. 승역지, 그 다음에 요역지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잊어먹지 않으시려면 승역지는 뭐냐? 아, 승낙을 해주는 쪽이구나. 요역지면 아, 요구하는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뭐 잊어먹을 일이 없죠. 아, 내가 까먹더라도 아, 승역지면 아, 이거 승낙하는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제 금방 머리에 떠오르죠. 승역지. 요역지면 요구하는 곳 이렇게 공동 신청하고요. 토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고요.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하였을 때 요역지 등기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등기관이 직권. 요거가 이제 지역권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 승역지의 지역권만 제3자 양도 이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요역지 이전 시 지역권도 같이 이전됩니다. 별도의 이전 등기는 필요 없고요. 71조 등기관은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 기록도 한다. 자, 그래서 각 호에 기록을 하는데, 자, 요거 내용은 요거다. 순위번호, 뭐, 등기 목적, 승역지, 지역권 설정 목적, 범위, 등기 연월일, 요런 거 적는다. 그리고 뭐, 이 사항과 삭제가 됐고요. 사항은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 하였을 때,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 기록의 변경, 말소 등기한다. 네, 요역지에 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망 지어진 삭제된 부분은 요 내용인데, 요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내용은요, 관할 내용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 전산화가 돼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등기관에 뭐 관할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법 개정이 쭉 된 내용들이에요.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 지체 없이 그 등기소의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 설정, 목적 범위, 신청, 연월일 뭐 이런 거 통지한다.
그리고 뭐 통지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체 없이 뭐 요역지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록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관이 이거 하면은 자기가 그냥 바로 관할 그쪽 뭐 관할에 넘겨주지 않고요. 요역지에 관한 거 다 변경 말소 이런 거 등기 다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 또 다음 시간에 동영상 하나 정도 지금 요 용익권에 관한 내용은 다 됐고요. 이제 담보권에 관한 내용만 하면은 이 공시법은 끝날 것 같네요. 저도 참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도 조금 지금은 좀 지겹긴 하네요. 하면 이런 얘기 뭐 좀 드리기 뭐 하지만 하여튼 뭐 솔직한 내용이니까요. 하면은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